오늘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강사님은 제가 소개받는 데만 3년 걸렸습니다. 네, 저와 예전에 같이 일을 하시던 저희 지점장님이셨어요. 지점장님을 통해서 소개받는 데만 3년 걸렸고요. 제가 제발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양주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남양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좋은 산부인과 유재영 원장님 제가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저희 오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남양주 있으세요, 그쵸?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원장님,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방송 출연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예전에 제가 병원 놀러 갔을 때 TV 나오셨던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하지만 어색하시죠? 어색한 정도가 처음이죠,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여기 소리는 안 들려도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남양주 좋은산부인과 원장 유재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좋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박수 올라오는 거 한번 이렇게 살짝 봐주시면, 네, 열심히 올라오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랑 저희 방송이랑 약 3초 정도 인터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조금 골랐고요. 또 중요한 거 위주로,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의 주제는 저희 산모님들의 건강이에요. 건강 관련해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좀 뽑아봤으니까 오늘 또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 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신하면 요실금 걱정 많이 하시죠? 예. 자, 일단 요실금에 관한 거와 좀 팁 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임신하면 아무래도 배가 많이 불러오고, 배 불러오는 것 때문에 밑에 장기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런 요실금 때문에 기침하거나 그러면 또 그런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방광을 자주 비워주시고, 또 근육 부위를 많이 해결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주면 그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도 요실금이 계속 지속된다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실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출산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아. 자연분만 하는 경우, 자연분만 하는 경우 애를 힘들게 낳게 되면 아무래도 질 쪽이 많이 이완이 되고, 질이 이완이 되면서 유도를 받쳐주는 결합 조직이나 섬유 조직들이 많이 약화돼서 나중에 요실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이슬이나 아니면 양수 등에 대해서도 이게 혼동이 되거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슬, 양수 이런 것. 이슬이라 하면 우리가 막달에 진통이 생기기 전에 자궁문이 좀 열리면서, 자궁 경부가 좀 열리면서 약간의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나거든요. 그 피가 자궁 경부에 있는 분비물이랑 섞여서 나오는 걸 이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만의 징후라고 해서 그 자궁문이 열리려고 하는구나, 애기가 곧 내려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게 이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수는 애기는 양막에 쌓여 있어요. 양막에 쌓여 있는 그 물과 태아가 같이 있는데 그 물이 바로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도 결국에는 분만하기 전에 나오는 게 양수고요. 그래서 둘의 구분은 어렵지 않아요. 양수는 말 그대로 물이 소변처럼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양막에 쌓여있던 양수가 양막에 터지면서, 예를 들면 어떤 염증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진통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물이 줄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를 수 없고요. 이슬은 냉에 약간의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걸 이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 속옷이나 패드 같은 데 묻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입덧할 때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토를 하니 밑에서 소변인지 양수인지 물이 나오던데 판단이 될까요?
일단 입덧은 되게 임신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양수량이 워낙 적어요. 적어서 양수가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토를 할 때 나왔던 건 소변일 가능성이 많고, 자, 그러면 소변과 양수가 또 막달쯤에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은 우리가 소변 나오는 요도 끝과 양수가 셀 수 있는 질 입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분이 돼요. 다만 나온 다음에 이게 양수였는지 소변이었는지는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신 초기 때 그 토했을 때 나오는 것은 양수일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소변과 양수는 나올 때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올 때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수축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자궁 수축 혹시 조산의 위험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궁 수축은 조산의 위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궁 수축이라는 것은 임신 초기부터 있어 오긴 하는데 결국에 막달이라고 하면 36주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36주 그때 자궁 수축이 심해지고 또 자궁 수축이 규칙화되고 자궁 수축에 의해서 태아가 내려오고 자궁 경부가 열리고 하는 그런 자궁 수축이 됐을 때 분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자궁 수축이 7개월 때나 8개월 때나 9개월 때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치 않게 아기를 일찍 그렇죠. 분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아기는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임신 중기, 막달 이전에 있는 자궁 수축들은 너무 이게 진행이 될 만한 수축은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수축 억제제 주사를 맞으면서 수축을 조절을 하셔야 조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고민할 게 너무 많네요, 진짜로.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수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제가 전문적으로 여쭤보긴 어려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쭤볼게요. 건강한 양수의 정의 어떻게 내려줄 수 있으실까요? 양수는 태아가 마시고 또 태아가 소변을 통해서 소변을 보면 그게 양수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게 양수고요. 또 아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양수예요. 그때 그 양수가 만약에 오염이 되면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또 아니면 태변에 착색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태아에게 안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양수에 감염이 돼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 태아가 자라는 데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태아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분만 후에 태아의 상태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양수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특별하게 양수 누출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분들의 양막은 양수를 잘 싸고 있기 때문에 양막이 파열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양수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양수가 양이 좀 적거나 또 아니면 양수 색깔이 너무 탁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얼른 분만을 하는 게 태아나 산모한테 상태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수 환경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분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감염 관리 잘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산모분들의 양수는 정상이고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양수를 관리한다는 개념은 루이보스차를 마시면 양수가 깨끗해진다는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차 효과로서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좋다면 양수도 좋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한 어떤 차가 어떤 거에 좋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 좋으면 아마도 양수에도 좋을 거고 태아에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양수가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이 있죠. 그렇죠. 혹시 양수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양이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을 마시는 거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아가 소변을 보면 그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물을 많이 마시면 양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혹시라도 엄마가 물을 많이 마시면 양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마시는 건 일단은 좋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고 나면은 보통 태교로도 있고 그다음 입덧하다 보면 저희 집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그렇게 매운 것만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때 속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쭈꾸미 먹으러 다니고 낙지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둘째 때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콜라를 쟁여놓더라고요. 네, 제가 거의 다 먹었지만 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 예민해지시는데 자 먹는 거에 대해서 뭐 특히 뭐 회 먹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 먹는 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음식은 거의 태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저도 진료 환경에서 가장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회 먹어도 돼요? 초밥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 많은데 네. 그럴 때마다 하는 답은 그거예요. 많이만 드시지 말고요. 적당히 드시면 아무 해 없습니다. 요즘 회 다 깨끗하고 다 위생적이고 몸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도 장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또 임신하면 특히나 더 장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적당량 내지는 적당량 이하로 드시는 건 추천됩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초밥 먹고 싶었는데 못 먹으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확 명쾌한 답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예민해지는 거죠. 커피. 보통 저희가 커피는 하루 한 잔은 스트레스 받느니 드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저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두 잔 정도 평상시 먹는 용량은 드셔도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용량이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아주 유의한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함량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한두 잔 정도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세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 마셔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혹시 술과 담배도 식품인가요? 그거는 식품이라면 유해식품이죠. 유해식품. 제가 조금 돌려봤는데 그냥 돌파하시네. 네. 네. 술과 담배는 그냥 식품이 아닌 유해식품이다. 네. 그건 증명이 됐죠. 유해식품으로 또 특히 태아에 안 좋은 걸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나는 괜찮냐, 두 잔은 괜찮냐 이건 없어요. 그냥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고 한 잔 했어요. 정말 못 참겠어 한 잔 했어요. 저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로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게 무알코올액주 질문 올라옵니다. 무알코올액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알코올액주 일단 알코올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없으니까 태아한테는 아무 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맛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옛날 먹던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 개인적인 경우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무알코올 맥주 마셔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탄산 음료로 바꾸더라고요. 사이다나 콜라 말고 그 광천수 같은 거 있죠? 탄산수. 탄산수가 훨씬 탄산감도 좋고 맛도 좀 약간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달지 않고 그래서 그런 탄산수를 많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봐 드릴게요. 일단 팥도 질문이 올라왔고 간장게장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간장게장이 왜 올라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네, 드셔도 팥과 간장게장 드셔도 되는 걸로 예. 네, 그냥 명쾌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먹는 거 진짜 고민 많았을 텐데 진짜 명쾌한 답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지금 진도가 빠릅니다. 지금. 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